안녕하세요. 혹시 단넷이나 유니티 이 두 세계에서 C샵 코드를 짜고 계신가요? 그럼 앱 성능을 쥐락펴락하는 보이지 않는 손, 바로 가비지 컬렉션, GC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이 둘에 적용되는 규칙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바로 이 순간이죠. 멀쩡하던 앱이나 게임이 갑자기 뚝 하고 멈추는 거예요. 모든 게 완벽해 보였는데 사용자들은 이유도 모른 채 이 멈춤 현상을 겪게 되죠. 대체 이 유령 같은 성능 저하의 원인이 뭘까요? 네, 범인은 바로 이 녀석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GC 스파이크. 오늘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정을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입니다. 먼저 GC 스파이크가 대체 뭔지 알아보고 단넷과 유니티 이 두 세계가 어떻게 다른 해법을 내놨는지 비교해 볼 거예요. 왜 단기 생존 객체가 빠른지, 또 멈추지 않는 최신 GC는 어떤 철학을 가졌는지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객체 풀링의 함정까지 파헤쳐서 여러분이 메모리를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자, 가장 먼저 깨부숴야 할 고정관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최고의 GC 전략이라는 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단넷 서버를 만드느냐 아니면 유니티 게임을 만드느냐에 따라서요. 이 메모리 관리 규칙이 완전히 정말 180도 달라지거든요.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전통적인 단넷은요, 서버나 데스크톱 앱처럼 대량의 작업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이른바 처리량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객체는 금방 사라져 라는 가정하에 세대별 GC를 씁니다. 그런데 유니티는 어떨까요? 게임은 매 프레임이 생명이잖아요. 아주 잠깐의 멈춤도 치명적이죠. 그래서 지연 시간, 즉 멈추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점진적 GC를 선택한 겁니다. 와, 목표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특히 유니티 개발자시라면 이 역사를 꼭 아셔야 해요. 2018년 이전, 그러니까 이른바 암흑기였던 보엠GC 시절의 최적화 조언들 있잖아요. 그거 이제는 낡은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때는 정말 무조건 할당하지 마. 이게 거의 트라우마처럼 남았던 시대였죠. 하지만 2019년 이후로 점진적 GC가 기본값이 되면서 이제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GC를 무조건 피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현명하게 다룰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렇다면 단넷 GC는 대체 어떻게 그렇게 빠른 처리량을 낼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요, 수십 년 동안 검증된 아주 강력한 이론 하나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세대별 가설이라는 건데요. 이 세대별 가설이 바로 세대별 GC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한 관찰에서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객체는 태어나자마자 금방 사라진다. 바로 이거죠. 이 사실을 바탕으로 GC가 아주 똑똑한 전략을 쓰는 거예요. 뭐랄까, 집 전체를 대청소하는 대신에 가장 빨리 더러워지는 현관만 계속해서 청소하는 거죠.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겁니다. 자, 그럼 객체 하나의 여정을 따라가 볼까요? 모든 객체는 일단 신생아실이라고 할 수 있는 젠 제로에서 태어납니다. 여기서 GC가 싹 청소를 하는데 운 좋게 살아남으면 젠 1으로 승급해요. 거기서 또 살아남으면 마침내 은퇴자 마을인 젠 2로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젠 2를 한 번 청소하는 비용이 젠 제로를 수백 번 청소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싸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그래프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죠. 보세요. 똑같은 양의 객체를 할당했는데도 금방 사라지는 단기 생존 객체를 썼을 때랑 오래 살아남아서 젠2까지 가버린 장기 생존 객체를 썼을 때랑 실행 시간이 무려 6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와, 이게 바로 세대별 가설의 힘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데이터를 좀 더 자세히 뜯어볼까요? 젠0 수집 횟수는 뭐 비슷비슷해요.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장기 생존 객체 쪽을 보세요. 비싼 젠1 수집이 12,000번, 그리고 진짜 가장 끔찍한 젠2 수집이 무려 1,000번이나 일어났어요. 성능 저하의 주범이 바로 이 상위 세대로 넘어간 녀석들이었던 거죠. 명확하죠? 자, 지금까지는 처리량 중심의 단넷 GC 얘기를 했죠.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꿔서 처리량보다는 응답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이른바 멈추지 않는 GC들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넷의 차세대 GC라고 불리는 사토리를 한번 보시죠. 이건 뭐 기존의 규칙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세대 없어요. 객체 이동 그것도 안 합니다. 모든 설계가
딱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있어요. 바로 Stop the World. G씨가 청소하는 동안 애플리케이션 전체가 말 그대로 숨을 멈추는 그 끔찍한 순간을 없애버리는 것. 그게 유일한 목표입니다. 사토리의 핵심 철학은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게 설명됩니다. 시간 안정성이 메모리 효율성보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메모리를 조금 비효율적으로 쓰더라도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실행 시간을 확보하겠다 이겁니다. 실시간 시스템에서는 이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거든요.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유니티의 점진적 G씨가 이미 사토리와 아주 비슷한 길을 걷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객체를 이동시키지 않고 세대 개념도 없다는 점에서 보면 둘은 거의 정신적 조상과 후손 같은 느낌이죠. 물론 사토리가 훨씬 더 진보된 완전한 동시 실행을 지원하긴 하지만요. 궁극적인 지향점은 똑같습니다. 바로 멈추지 않는 것.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지식을 가지고 실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많은 개발자분들이 최적화를 위해 정말 흔하게 사용하지만 또 정말 흔하게 오해하고 있는 기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객체 풀링이죠. 이걸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객체 풀링의 가장 큰 그리고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잘 보세요. 지시 부담을 줄이려고 풀링을 썼는데 결과적으로는 뭘 한 거냐면 아주 저렴하게 처리될 수 있었던 단기 생존 객체를 굳이 오래 살려서 비싼 장기 생존 객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풀에 들어간 객체는 계속 살아남아서 결국 젠2까지 승급하겠죠? 그럼 그때부터는 엄청나게 비싼 청소 비용을 유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값싼 젠0 GC의 엄청난 이점을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럼 대체 풀링은 언제 써야 할까요? 이럴 때만 쓰세요 하고 제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객체 생성 비용 자체가 네트워크 연결처럼 원래부터 아주 비쌀 때. 둘째, 객체 수명이 애매하게 길어서 어차피 젠2로 갈 운명일 때. 셋째, 사용하는 최대 객체 수가 딱 정해져 있을 때. 넷째, GPU 버퍼 같은 비관리 리소스를 다룰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황금률인데요. 절대로 추측하지 마세요. 반드시 벤치마크를 돌려서 풀링이 주시보다 진짜 빠르다는 걸 숫자로 증명했을 때만 쓰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닷넷 개발자와 유니티 개발자 각각을 위한 핵심 전략을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결론 이겁니다. 아주 명확해요. 만약 여러분이 닷넷으로 서버나 데스크톱 앱을 만드신다? 그럼 세대별 GC를 그냥 믿으세요. 짧게 쓰고 버리는 객체를 마음껏 만드세요. 젠 여기 알아서 아주 효율적으로 처리해 줄 겁니다. 섣부른 풀링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유니티 개발자라면 전략은 완전히 180도 반대입니다. 업데이트 함수처럼 매 프레임 돌아가는 곳에서는 할당을 그냥 극도로 피해야 합니다. GC에게 일할 거리 자체를 주지 않는 거죠. 이른바 GC 굶기기 전략입니다. 보세요. 두 세계의 규칙이 이렇게나 다르다니까? 넷넷과 유니티, 이 두 세계의 완전히 다른 규칙을 이제 여러분은 이해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차례예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짜고 있는 코드를 한번 열어보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적용한다면 어떤 부분부터 가장 먼저 손보고 싶으신가요? 아마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